직장에서 나보다 훨씬 어린 직원에게까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장면을 처음 마주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괜히 거리감만 생기는 것 아닌가? 혹은 지나치게 유난을 떠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르고 태도를 다듬습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반말 섞인 지시, 생략된 부탁의 형식이 그 사람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의 초격차 신화를 만들어낸 이건희 회장은 평생 사람을 관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회의실에서의 발언보다 현장에서 이름 없는 직원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계산이 없고 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공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대상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리더는 기선을 제압해야 하고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압박과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놓는 행위가 곧 그 사람의 불안과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두려운 사람일수록 말로 위계를 세우려 하고, 반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언어로 상대를 눌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구성원일수록 문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위기 상황에서 더 오래 조직에 남습니다. 반면 말로 무시당한다고 느낀 순간 사람은 마음부터 거둡니다. 몸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미 떠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이나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언어로 대우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상대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말의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판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보라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아랫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그릇의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정확한 잣대입니다. 왜 어떤 사람 곁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끊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성과도 냈는데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한 전략이나 스펙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언어 습관에서 갈립니다. 특히 아랫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썼는가, 그 누적된 기록이 결국 사람을 남기느냐 잃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람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명의 엔지니어, 한 명의 기능공이 언젠가 삼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정중한 말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같은 일을 시켜도 어떤 상사의 요청에는 사람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고 어떤 상사의 지시에는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려 합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전자는 부탁하고 후자는 명령합니다. 전자는 고맙다고 말하고 후자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들면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쌓아온 인적 자본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저축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에게 남아있던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 회장이라면 함께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중한 언어는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람이 남고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 위에서 더 큰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에게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은 단기간에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감정을 걸러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거리를 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겉으로는 조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말투는 관계의 이자율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처럼 쌓입니다. 정중한 언어를 쓰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고 사람은 다시 운과 기회를 데려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단순하지만 잔인한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보다 성과를 앞세우지 않았고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선택이 삼성을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중함을 오해합니다. 존댓말을 쓰면 만만해 보이고 부드럽게 말하면 리더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세게 하고 목소리를 키우며 권위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정중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거나 자신의 판단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리더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안에는 꼭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공손하고 보고도 깔끔하게 잘합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어 보이고 빠르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 서는 순간 말투가 바뀝니다. 부탁은 사라지고 명령만 남습니다. 설명은 줄어들고 결과만 요구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조직을 빠르게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로 위계를 세우는 리더 아래에서는 침묵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의견을 숨기고 문제를 발견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편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은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소통이 막힌 조직의 미래였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깊이 믿는 사람은 말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함을 덜먹이지 않아도 나이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더 정중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멘탈갑의 모습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이고 압박하지 않아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중한 언어는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말을 고르는 순간 감정은 한번 걸러지고 생각은 정리됩니다. 이 작은 간격이 리더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릅니다. 이건희 회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초격차가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이나 자본보다 앞서 언어의 품격에서 이미 승부는 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하루의 목표를 적는 시간을 성공의 공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보냈던 새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자기개발 루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새벽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의외로 숫자나 일정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어떤 순간에 감정이 흔들릴지, 그리고 그때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를 미리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하루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 루틴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세 마디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권력의 중심에 설수록 가장 하기 어려운 말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에게 이 말을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라면 짧은 지시로 끝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잠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직원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역할을 넘어설 정도로 집중했고 일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챙겨보고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격식이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을 쓰게 했고 몸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을 당연하지 않다고 인정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윗사람이니까, 상사니까 굳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생략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단순히 소모되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바로 이 지점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 수 없는 젊은이는 거의 없다. 다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어른이 있을 뿐이다. 이 말에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언어였습니다. 정중한 말은 상대를 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키웁니다. 명령은 움직이게 하지만 부탁은 생각하게 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일을 끝내게 하지만 존중은 사람을 남게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새벽마다 다듬었던 것은 바로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삼성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간절하고 겸손했던 사람도 성과가 쌓이고 인정이 늘어나면 조금씩 변합니다. 말이 짧아지고 상대의 말을 끊고 설명보다는 판단과 지적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경험이 쌓여서 생긴 여유라고 포장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것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성공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로 보았습니다. 말의 품격을 잃는 순간 사람은 이미 듣는 법을 잃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는 리더는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오판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세계 정상에 올랐을 때조차 끊임없이 위기를 외쳤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나 시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조직 내부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의 말이 거칠어질수록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조직이 이 과정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효율을 이유로 말을 줄이고 다음에는 권위를 이유로 언어를 단순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예스맨들 뿐입니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용히 떠나고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정보는 왜곡되고 문제는 늦게 발견되며 위기는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말의 변화 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서는 정중한 말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입니다. 무례함은 운을 밀어내고 정중함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비즈니스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기준 하나만은 꼭 붙잡으십시오.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일수록 말을 더 정성스럽게 고르십시오. 바쁠수록 말을 줄이고 감정이 치밀수록 한 박자 늦추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들은 언젠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지켜줄 사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쏟아내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내공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언어를 지켜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더 단단해집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생을 통해 증명한 언어의 초격차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고 말은 결코 사소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건네는 존댓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존엄이 되고 당신에게는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공은 반짝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만이 정상에 오른 뒤에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